자, 이번에는 5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형식, 2형식, 3형식, 4형식까지 다 잘 따라오고 있죠. 5형식 문장의 같은 경우에는 주어, 동사, 목적어 여기까지는 일단 3형식하고 똑같아요. 근데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는 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. 이 보어라는 단어는 2형식에서 뭐였냐면 보어는 뭐냐? 보충해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. 그럼 이 목적격 보어면 뭘 보충해주냐? 그렇죠.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말하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이 올 수가 있었는데 명사를 보충해줘야 된대요.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는 1번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. 또 다른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?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요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이 두 가지의 품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패턴이냐 한번 보면, 자, 여기를 볼게요. 사람들은 콜, 부른다, 힘, 그를. 자, 목적어까지 완성이 됐죠.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? 그를 부른대. 그럼 뒤에 그를 뭐라고 부르는데? 이게 궁금하게 되겠죠? 자, 그럼 그 말을 써주면 됩니다. 그를 뭐라고 불러? 존이라고 부른다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이 힘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고, 결국은 어떤 관계를 따져주면 되냐?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같은 관계이다.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됩니다. 그럼 5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하나 더 볼까요? My family named 이름을 붙여줬어. 나의 pet cat 애완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여줬대요. 그럼 이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? 궁금하겠죠? 그 뒤에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. 리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. 자,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our pet cat이라는 요 단어와 리오가 어떻다? 같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예문 하나 더 볼게요. 그러면은 나는 생각했다. 그를. 자, 그럼 그를 생각했대. 그냥 그를 생각했다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뭐 그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럼 그가 어떻다? A very nice person이다.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. 그럼 힘하고 매우 나이스한 사람하고는 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계가 될 때 이 문장을 5형식 패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. 지금 패턴을 보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죄다 명사들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. 명사가 일단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패턴을 볼까요? 똑같은 패턴인데, 자, 그들이 찾았다. 그 질문을 찾았다, 알아냈대요. 그럼 그 질문이 도대체 어떠냐? 그 질문이 어때요? 어렵다.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. 그 질문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이렇게 해석이 돼. 그럼 어려운 게 무엇이냐? 어려운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. 그래서 질문과 어려우는 똑같다. 그럼 이번에는 봤더니 difficult라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. 아, 형용사도 올 수 있구나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하나 또 볼게요. A good teacher makes learning 목적어가 되겠네요. 그럼 배움을 만들었대. 배움이 어떻게? 즐겁게.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겠네요. 그럼 즐거운 게 뭐예요? 곧 배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같은 관계가 된다. 아, 이렇게 해서 형용사도 올 수 있구나. 하나만 더 볼까요? Your smile made me. 그럼 당신의 미소가 나를 만들었대요. 나를? 뭐 어떻게 만들었어? 행복하게 만들어줬다.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는 목적격 보어.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으로만 봤더니 어때요? 행복한이란 단어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를 봤더니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. 행복하게라는 해필리를 써야 할 것만 같죠. 하지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사와 형용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필리라는 부사를 여기다 갖다 적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돼요. 네, 그래서 부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. 해석을 따라가면 안 돼요.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? 자, 너의 미소가 만들었다. 나를 행복한 상태로.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형용사를 쓰는데 형용사는 즉 뭐를 나타내냐?
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주었어.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해석적으로 맞게 되겠습니다.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.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쓸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이 두 가지 경우. 자,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인 경우가 나와요. 투부정사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준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건 좀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볼 것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. 아,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? 자, 그럼 지금 오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격, 보어의 구조에서 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, 투부정사도 올 수 있구나. 이게 정의가 돼버리는 거죠. 그럼 봅시다. 그는 주어 허락합니다. 아이들을 to watch television. TV를 보도록 허락해 준대요. 그럼 TV 보는 게 누굽니까? children. 목적어가 되겠죠. 그럼 얘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. 목적격 보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.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형태가 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하나 더 보면 그녀는 asked 요청했다. me 나에게. 자, 그럼 나한테 뭐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창문을 닫아달라. 자,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창문 닫는 게 누굽니까? me, 나죠. 목적어를 꾸며주네요. 목적격 보어입니다. 목적격 보어이 투부정사 이렇게 올 수 있구나. 역시 같은 패턴이죠. 자,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그 우리는 원한다. 목적어 너를. 그럼 너한테 원해요. 널 뭐 하도록 원하냐? 이게 나와야 되겠죠. 우리의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해. 가입하는 것이 바로 너.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꾸며주네요. 목적격 보어. 투부정사가 왔구나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형식 패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어 쓰고요. 주어가 동사 한다. 목적어를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나올 수 있겠죠. 요 자리에 이제 다시 명사를 쓰거나 이렇게 꾸며주겠죠. 아니면 형용사로 꾸며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한다 할 때는 투부정사를 써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오형식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형식 문장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격, 보어 요거 잘 알아두세요.